안녕하세요. 카TV 뉴스 민준식입니다. 제 뒤에 두 대의 차가 서 있죠. KG 모빌리티의 구세주 토레스입니다. 토레스가 작년에 가솔린 모델이 나오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KG 모빌리티 쌍용 자동차의 구세주가 됐었죠. 이번에 그 토레스의 전기차 모델이 나왔습니다. 전기차는 어떤 느낌일까요?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토레스 EVX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가장 SUV다운 EV다. SUV 같은 전기차다는 주장을 펼쳤거든요. 왜 그런지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SUV처럼 넓어요. 겁나 넓어요. 공간 활용성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전기차가 이제 무거운 배터리가 아래에 깔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공간 활용성, 공간 부분에서 조금 손해를 봐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관 쪽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좀 리뷰를 했던 부분이 보면은 차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차가 차 바닥이 굉장히 많이 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옆에서 보면은 차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거를 가까이 가서 밑에 가서 보면은요, 네, 밑에 이렇게 배터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약 한 거의 10cm 정도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차고는 일반적인 SUV 아니면 승용차 정도의 차고, 그러니까 지상고가 그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배터리를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매달았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차고를 높여 놓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배터리를 매달아서 밑에다 배치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희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이 높다는 얘기겠죠. 차 바닥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고, 보면 이건 내연기관 차량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아주 낮은 차 바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회사 전기차 보면은 이 바닥이 한 이만큼, 제 손 있는 것만큼만 올라오고 한 5cm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 바닥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착자감이 굉장히 낮은, 바닥에 앉은 듯한 느낌을 줬는데 얘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아주 다른 전기차와는 다른 특징이 되겠고요. 자, 앞에 보시면은 공기 들어가는 그릴이 없어졌지요. 배터리를 식힐 수 있는 냉각 시스템을 들어갈 공기를 위해서 이렇게 아랫부분에 그릴이 파여져 있고, 여기도 이게 가변식이라 가지고 필요하면 열리고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또 닫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토레스란 차 자체가 굉장히 밸런스, 그러니까 비례감이 좋은 차예요. 잘생긴 차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기차로서 필수 불가결한 그 모디피케이션, 개조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티가 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겉모습을 봤을 때는 참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 토레스 EVX의 시동이 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이 대시보드 클러스터 요 위쪽은 뭐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 센터 스택 있죠? 요 부분을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스위치류가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컨트롤이 모니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좀 보이는 물리적인 스위치는 비상 깜빡이, 비상등하고 시동, EB 스타트 스탑,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핸들 리모컨이라 그러죠. 스티어링 휠에 이제 각종 컨트롤이 그대로 이제 있는 거는 틀림이 없는데, 그리고 보통 기존에 있었던 라디오, 엔터테인먼트나 공조를 조절하는 컨트롤은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조, 여기 공조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다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발을 당기면은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기본적인 여기 기존에 이제 바깥에 나와 있던 스위치들을 이렇게 좀 자주 쓰는 스위치를 여기다 좀 놔뒀네요. 뭐 라디오 볼륨이라든지 그게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요 버튼을 누르면은 앱을 통해서 이렇게 설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게 요즘 뭐 전기차 시대에 뭐 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게 뭐 대세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주 쓰는 스위치 그 정도는 물리적으로 좀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좀 남습니다. 다행히도 이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물리 스위치를 좀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기존처럼 컨트롤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차 이 컨트롤에 좀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단점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인테리어 구성을 보자면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세그먼트 2급의 차로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고급감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1열은요,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간 말랑말랑한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부터 도어 패널까지. 물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플라스틱이 되겠죠. 예, 여기는 우레탄, 예, 아래는 플라스틱, 소리가 나니까. 예, 여기는 이제 소프트 패드, 밑에는 플라스틱,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는 예, 도어 패널 상단부도 플라스틱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렴한 대중차의 원가 절감 그 노력이죠.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미래차적인 그 시스템 그리고 디자인을 전부 갖추고 있고, 심지어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이 가지고 있었던 컨트롤까지 전부 다 오버홀 다 뜯어내고 새로 만들 정도로 전기차 전환, 전동화 전환에 좀 진심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다운 그 특별함도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 잘 짜여진 패키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차감 체크 해보겠습니다. 오, 단단해요. 내가 좋아하는 단단, 유로피안 단단. 우리나라가 과속방지턱이 참 많아서 이 과속방지턱을 얼마나 잘 넘어가느냐가 또 이 승차감 체크에 좀 척도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데를 잘 넘는 차들이 보통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굉장히 단단한데요. 짱짱 단단 세팅으로 이걸 했는데 이 부분이 꽤 안정적으로 느껴지고요. 이 정도 세팅이면은 통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시내 구간을 떠나서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왔습니다. 토레스 EBX, 토레즈라 그러는데 토레스가 맞습니다. 토레스 델 파이네. 일단 승차감 먼저 체크를 해보자면은 과속방지턱 이런 거 넘어갈 때 그 거동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단단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단단함이 아까 지나갔던 이런 자잘한 요철, 거지 같은 도로 표면을 지날 때는 조금 통통거리고 튀는, 그러니까 좀 약간 단단한 딱딱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기분 나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약간 통통통통 튀는 느낌? 고급차스럽지는 않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이 역시 이 세그먼트, 이 급의 패밀리카 아니면 RV 용도로 쓸 때는 크게 무리스럽지 않은 부분이고요. 자, 추월 가속 들어갑니다. 네, 208마력이라 그랬나? 209마력? 네, 충분히 그 파워 느낄 수 있고요. 역시 전기차는 이렇게 밟자마자 바로바로 팍팍 반응하는 즉답성, 즉답하는 토크감이 정말 일품이지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중국 BYD. 그리고 지금 85% 충전 상태이고 주행 가는 거리가 355km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행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LFP 배터리의 단점이던 주행거리, 에너지 밀도를 뭐 개선을 했다고 하잖아요. 블레이드 배터리 기술이 이미 중국에서 검증을 받았고,
중국의 그 수많은 전기차들에 탑재되면서 검증이 됐다고 하니까 뭐 믿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 계기판상 수치 나오는 걸로 봐서는 꽤 괜찮은 것 같아 보이고요. 소음 부분도 확실히 배터리가 아래 깔려 있는 부분, 그래서 막아주는 부분도 있고, 전기차다 보니까는 차체와 바퀴를 연결해 주는 부분에 대한 보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이 노면에서도 올라오는 소음과 진동을 어느 정도 분산시키거나 걸러주는 데에도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엔진 음이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 자체도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괜찮네요. 경쟁하고 비교하자면 뭐 글쎄요, 그러니까 니로 EV나 코나 EV보다 한 수 위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정도로 한급 위의 NVH 성능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고속도로 올라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또 느끼는 건데 얘 참 정숙성 되게 마음에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 정숙성에 좀 많이 목숨을 걸죠. 차는 좀 일단 먼저 좀 조용하고 봐야 되는데 오래된 아스팔트를 지날 때, 그리고 새로 포장된 아스팔트를 지날 때 소음도의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진동소음이 전달이 있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되도록 잘 틀어 막았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차체와 바퀴와의 연결 부위 부싱 종류를 잘 보강한 것도 있고, 흡차함대도 잘 적용한 것 같고, 그래서 고속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 대 출력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고속에서도 이렇게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가감속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 운전에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얘 또 그 딥 컨트롤이라 그러나요? 인포콘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차선 유지, 반자율 주행 이런 거가 또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걸로 또 잘 알려져 있지요. 그런 부분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잘 팔리겠는데요? SUV다운 전기차라고 KGM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SUV다운 그 실용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차고가 높아지고 배터리가 아래 깔려 있으면서 무거운 차체를 또 이렇게 잘 받쳐주는 어느 정도의 서스펜션의 완성도가 좀 엿보이고, 물론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좀 안락한 승차감을 위한 고급스러운 그런 세팅까지는 가지 못했지만은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의 일반 대중용 차량으로서는 꽤나 훌륭한 세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짧게 좀 시승을 해봤지만은 벌써 마음에 드는데요. 1시간 남짓 타보고 내린 결론이지만은 충분히 살만합니다. 전기차가 필요한데 비싼 전기차 가격 값이 좀 부담이 되는 분들은 이거 한번 눈여겨보심이 좋겠습니다. 짧은 리뷰 마치겠습니다.